다음은 사전투표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 도장 날인, 정당, CCTV 추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이시자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고문이신 황도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제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10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명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반대 의미를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당 독재 그리고 1인 독재의 완성은 선거제도의 장악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세상에. 시간을 뺏어먹네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일당 독재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에서 왜 투표권을 지배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간접선거입니다. 인민대회,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주석을 선출합니다. 거기에는 인민대의원만 확보하면은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박정희 정치를 앞에서 잘했지만 영구집권 기획할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체육관 선거로 독재를 꿈꿨습니다. 전두환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인단 그걸 통해서 간접선거로 독재를 꿈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 87년 헌법의 주된 쟁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내 손으로 내 최고 집권자를 내가 뽑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핵심입니다. 만일에 주권자,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 선거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국민은 개돼지로 전락합니다. 왜냐? 권력자가 국민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투표권, 선거권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국민의 여론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는 선거만 조작하면 다음의 집권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제도의 그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학 전공입니다. 국가학 전공입니다. 40년을 헌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뼈저립니다. 이 순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선거조작을 얘기할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선거를 들춰내서 부정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고쳐서 선거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건 뭐냐? 50일 동안에 있을 이 순간에 있어서 이야기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50일, 미래 50일을 어떻게 우리가 장악해서 주권을 뺏기냐 안 뺏기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표할 때 당일 투표, 사전 투표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선거 부정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3.15 부정선거 이후에는 선거 부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2014년에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당일 투표는요, 아주 철저합니다. 왜 철저하느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은요, 그때 누군지 확인하면서 사인합니다. 어디다? 선거인 명부에 사인합니다. 황도수. 그렇죠?
그럼 본인 확인이 되고 나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때 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용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투표소 최고 공무원, 투표소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물론 먼저 선관위에 신고한 도장이죠. 찍습니다. 요즘에 학교 반장 선거를 할 때도요, 담임 선생님 도장을 찍은 용지를 나눠주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투표소 관리관의 사인 날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뭘 하느냐? 투표용지의 네모난 부분의 끝을 요만큼 삼각형을 뗍니다. 떼서 이 일련 번호지라고 하는데 얘를 따로 모읍니다. 따로 모아요. 이렇게 해서 기표를 하고 받은 투표인이 투표함에 넣고,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개함한 다음에 득표수를 센 다음에 당선인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부정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모아놨던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재판정에 나오게 됩니다. 투표용지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일련 번호지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오게 되죠. 그러면 따져볼 때 이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도장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 보면 몇 사람이 투표했는지 알고, 일련 번호지 숫자 세면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고, 몇 사람이 투표한 게 명확하고, 이게 용지가 명확한지 진짜인지 알고, 그리고 다시 헤아립니다. 누가 몇 표를 더 가졌는지. 이렇게 해서 선거 소송이 밝혀지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신분증하고 제시합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인 명부에 사인하나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문 찍습니다. 왜냐?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지문 찍어서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분증 스캔합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어디로 들어가나요?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거인 명부 없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됐으니까 프린트아웃해서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즉석에서 프린트아웃 됩니다. 돼서 나오는 용지는 네모나게 각 투표소에 맞춰서 나오죠. 나오는데 법에서 관리관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찍지 말자. 인쇄 날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쇄 날인합니다. 인쇄 날인하면은 이게 진위가 인쇄되는 거니까 나중에 프린트아웃 마음대로 프린트아웃 하면은 똑같은 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지금 현재 사전투표가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지 떼지 말라고 법률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에 관해서 선거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투표용지가 다시 오겠죠. 옵니다. 근데 이 투표용지는 관리관 도장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또 집어넣는지 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옵니다. 그리고 이 용지의 숫자하고 누구께 맞는지 증거자료 뭐가 있나요? 일련 번호지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 없습니다. 뭐가 증거자료 되나요? 온라인에 들어있는 서버에서 그때 출력합니다. 쪼르륵 출력해서 출력물이 증거자료로 들어옵니다. 이 출력물에 의해서 투표용지하고 맞춰보니까 부정이 입증될 수 없다. 당연히 기각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이런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해 보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에 뭐 3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미안하지만 온라인으로 다 적당히 조작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당일 투표는 그날 투표함을 들고 바로 꼭 안고서 개표소로 갑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투표함이 우리가 5일 전, 4일 전 투표하니까 시간 관계상 4박 또는 3박을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보관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 때 당일날 있었던 투표함도 통바꾸기 했고요. 당일날 있었던 투표함 속에서 표바꾸기를 했어요. 3박 4일은 이게 웬 떡인가요? 부정선거하는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위험성을 안고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투표를 또 치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위험하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순간에
이제 선거는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법률을 개정합시다. 왜냐? 언제 국회의원들이 개정해요? 여야 지금 대통령 만들기 바쁜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법률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 규칙에 따라서 이제 선거 행정을 하게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를 지금 50일 동안에 우리가 바꿔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게 뭐냐? 선거인 명부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못 바꿉니다. 이쪽은 선거인 명부고 이쪽은 온라인 선거인 명부입니다. 두 번째 거, 관리관 도장은 법률에서 찍으라고 돼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선관위 규칙에서 안 찍어도 된다. 인쇄단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관리관 날인을 하도록 하자. 선관위 너희들은 규칙 당장 바꿔서 관리관 도장 찍을 수 있다. 매번 투표용지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번호지 날인은 이쪽은 단일 투표는 떼도록 돼 있는데, 법률에서 사전투표는 그대로 1년 변호지를 떼지 말고 투표인에게 주도록 써여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박 4일 동안에 통바꾸기, 표바꾸기 또는 표 추가하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감시하는 거죠. 우리 김행 대변인 잘 말씀하셨지, 감시해야 되는데, 감시하는 방법 중에 우리들이 직접 가서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규칙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난번에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CCTV를 설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 재밌어요. 국가 공무원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선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CCTV도 국가 CCTV가 있고, 또 역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CCTV를 자기 돈으로, 내 돈으로 설치할 테니까 국가는 그걸 받아줘라 라고 해서 국가 CCTV, 그 다음에 여당 CCTV, 야당 CCTV, 놓고서 CCTV가 3개가 동시에 각자 알아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외부 모니터로 공개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담당한 부분이, 우리가 현행 5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명선거 실현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두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